안녕하십니까. 장규선 기술원의 한대철 본부장입니다. 2021년 4사분기 첫 달인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장규선 계획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장규선 계획에 따라 수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0만원, 이게 사실일까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2항에서 입주자 대피와 관리 주체는 장규선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규선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언제 3년마다 장규선 계획의 검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장규선 계획을 조정할 경우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 그러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요 시설의 교체 또는 보수는 반드시 장규선 계획에 따라 한다. 자, 어디 돼 있죠? 수립 또는 조정된 장규선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공사를 안 하면 그냥 시설물 상태가 양호하니까 공사를 안 하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소장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드시 이 계획된 공사를 하지 않는 것도 장규선 계획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장규선 계획에 따라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제2호 하목에서 법 29조 2항, 방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죠. 를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규선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 1,000만원이라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장규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장규선 계획에 따라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도 첫 번째 과태료 200, 두 번째는 300, 세 번째는 500만 원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태료를 피해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나? 첫 번째로 간단하죠. 장규선 계획에 따라 계획된 공사를 집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장규선 계획에 따라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안건 상정하여 의결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대표의 뜻대로 부결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장규선 계획의 수시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주자 대표한테 알리고 그 내용을 회의록에 근거를 꼭 좀 남겨두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나중에 가면 이 문제, 장규선 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던 것이 관리 주체의 책임인 양 이렇게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꼭 좀 명심해서 회의록에 기록해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죠? 장규선 계획을 수시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장규선 계획서에 계획된 공사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목의 수선 주기를 연장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 소장님들이 이 수시 조정하면 입주자의 동의가 받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면 또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이러므로 아예 그냥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은 관리 주체가 할 일이 아니라 일단 우리는 장규선 계획을 수시 조정하고 입주자의 서면 동의를 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으나 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정상 참작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장기선 계획 수시 조정 절차 및 방법으로서 첫 번째, 장기선 계획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로 조정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사가 불가능한 항목의 수선 주기 또는 연장 또는 단축을 위해서 조정안을 미리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공유주택관리법 시행 규칙에서 조정안은 관리 주체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의결을 받고 나서 조정된 장기선 계획서를 의결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입주자의 가반수 서면 동의서를 진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전자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으므로, 서울 같은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전자투표로 해서 장기선 계획에 투표를 했는데 이 부분을 신고를 했더니 모 지자체에서 이 부분은 반대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찬성과 반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서면 투표를 다시 하라고 했던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정 장기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쇄해 두시는 것까지 하시는 것이 바로 수시 조정 절차를 끝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검토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토 보고서의 검토 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시적으로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이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당해 연도 장기선 계획된 공사 항목의 공사 집행을 위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시설물의 관리 상태가 양호한 항목은 장기선 충당금의 무분별한 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선 주기를 연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보고서에 이제 그 첫 소두를 넣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선 항목의 관리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수선 주기를 앞으로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수선 금액은 적정한지, 그리고 또한 관리상 필요로 하여 시설물의 보완이나 추가가 필요한지 여부도 검토 보고서에 넣을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기타 마지막 사항들은 필요한 내용들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 보고서에 대한 작성해 놓은 예시 사항들 한번 보면, 당해연도 공사 예정 항목에 대한 검토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이 내용에 대한 예시적인 부분들은 제가 우리 장기선 기술원 홈페이지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운받을 수 있으신지도. 그리고 또한 별첨으로 시설물 관리 상태 점검하면서 찍었던 사진첩도 같이 철해서 보고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의 서면 동의 및 조정 장기선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앞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서면 동의서 안내문과 서면 동의서 배포에 대한 샘플 양식은 장기선 기술원 그 주소창에 플랜 아파트 co.kr라고 치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장기수선점이라고 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내용들을 다 다운 받으셔서 한번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장기선 계획서의 작성 인쇄는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긴급 또는 소액 지출 항목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 것들은 반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차기 장기선 계획 검토 조정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선 주기 연장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몇 년도로 연장이 되었다. 그리고 수선 금액의 변경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금액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장기선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리 장기선 계획서는 어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장기선 계획 운영 시스템을 이용하여 쓰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기선 기술원의 한대철 본부장이었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